오늘은 버스 공제 얘기를 할 거예요. 버스 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버스 공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세 버스 공제회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시내버스랑 관련 있는 버스 공제 얘기를 할 거예요. 버스 공제 조합. 이게 최근에 저희 한의원 환자분한테 천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 공제 조합 사람이 하는 장난을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경고 차원에서 얘기를 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험사의 장난질이면 뭐 뻔하죠. 보험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장난질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치료를 많이 받으면은 합의금이 줄어든다라든지 혹은 합의금이 없을 거라든지 그런 장난. 전에 천안 쪽에 있는 렌트카 공제 조합 쪽에서도 그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버스 공제 조합도 있대요. 증거로 남기면은 저희 한의원 환자번호 10104번 환자분, 이분이 당했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게 3인성호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사자성어는 좀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왠지 한의사 이미지 하면은 유교 뭐 이런 거 같지 않고, 어쨌건 이미지상 그렇게 뭐 좋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딱 들어맞는 게 삼인성호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사자성어. 그냥 동양의 격언 정도로 생각하죠. 삼인 삼인성호. 사람이 셋이 모이면은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니까, 양재역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양재역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얘기 들었죠? 양재역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네. 이러면 정말로 호랑이가 양재역에 나타난 것 같잖아요. 양재역에 호랑이가 나타났을 리가 없지. 모든 사람이 다 아니래. 심지어 양재역에 나가 있는 YTN 리포터가 호랑이 없대. 국내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서 양재역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리가 없다고 하고, 양재역에 있는 소방서도 아니라고 하고, 양재역에 있는 경찰들도 그런 일 없다고 했었고, 양재역 주민들 모두가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어쨌건 사람 3명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그럼 호랑이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람 3명만 모여가지고 거짓 뉴스를 재생산하면은, 진짜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그래도 믿어져요, 이상하게. 봐요, 최근에 제 영상만 보더라도 천안에 있는 렌트카 공제회 담당자 중에 그런 장난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고, 거기에 버스 공제 조합도 있었고, 한 명만 더 있으면 3명 되겠지. 이런 거짓말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러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라는 말을 뭐 버스 공제에서 하고 렌트카 공제 조합에서 하고 또 무슨 화재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몇 명만 반복되고 있으면,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쪽에 있는 보험사 담당자가 그런 소리를 해.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회사에 출근해서 박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대. 옆집에 있는 영식이 엄마도 그런 것 같대.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본 것 같대. 그리고 내 친구 철수한테 물어봤더니 걔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대. 그럼 이게 바로 3인성호가 되는 거예요. 진짠가? 진짠가? 나 아픈데 내가 지금까지 그 손해본 걸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합의금은 받아야 될 것 같고, 치료도 좀 받아야겠고 이런데, 이거 무슨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준다니 뭐 이런 나쁜 법이 어딨어? 이거를 아픈 걸 꾹 참고서 그냥 합의금을 좀 더 유리하게 해야 되나? 유튜브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했는데, 그 전문가들은 전부 다 절대 아니래. 분명히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합의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대. 오히려 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지는 게 정상이래. 뭐 그게 납득되는 얘기긴 한데, 그리고 전문가들이 했다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내 합의금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보험사 담당자들이 자꾸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은 합의금이 줄어든다라는 거짓말을 하는지 알겠죠? 뭔가 거짓말을 쳐놓으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 보험사의 담당자들로서는 이번에 하필이면 재수없게 뭐 천안 아저씨 같은 놈을 걸려가지고서 거짓말 쳤는데 안 먹혀. 안 먹히면 어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어쨌건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속아주면 고맙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어딘가는 뭐 영식이 아빠도 그렇고 뭐 박 과장님도 그렇고 그 지인의 해가지고서 누군가는 뭐 전달을 그렇게 잘못해 줄 거 아니에요. 뭐 나도 한번 들은 것 같아.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은 합의금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좀 편해지는 거죠. 내가 이번 거짓말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이 거짓말은
내 삶에, 내 직업에, 내 생활에 밑거름이 된다. 좋은. 그래서 다음에 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테니까, 매일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오늘 내가 쳐놓은 거짓말 때문에 혜택을 볼 때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보험사 담당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건 뭐 전에도 말했지만 천안 쪽에 있는 렌트카 공제조합 직원 1명, 그리고 지금 보면은 버스 공제조합 1명,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보험사 직원들은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을 테죠. 분명히 천안에 있는 저희 한의원 환자분한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전국에서 막 하고 있겠다. 만약에 피해자가 나중에 좀 기분 나빠가지고 민원을 넣는다 하면은 전에 얘기했는데 어차피 B급 보험사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징계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정도로 뭐 심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타격을 아주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다른 보험사들처럼 뭐 되게 뭐 고민하고 뭐 이런 거 같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뭔가 아는 피해자가 열받아가지고서 민원을 넣는다, 그런데 그 보험사들은 별로 그렇게 그 민원에 대해서 또 그렇게 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 삼았을 때는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했죠.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말이 어려우니까 오해하셨구나. 뭐 말이 어려우니까 오해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성공하든지 말든지 일단 거짓말은 해놔야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보험사의 재정을 아끼라고 그렇게 고용되고 그래가지고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도 직업정신은 있어야지 밥 먹고 사는 거지. 아주 직업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치료를 받지 마라, 치료를 그만둬라, 치료를 계속 받으면 합의금을 줄이겠다, 뭐 이런 거. 버스 공제조합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천안 지역에 있는 버스 공제조합의 그 합의를 하는 담당자 중에 한 명이 또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천안에서 교통사고 중에 그 버스 공제조합에 관련된 사고를 당해가지고 혹은 버스에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합의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천안만 그렇다고 치죠. 다른 지역은 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은 버스 공제 얘기니까 그 버스 사고는 좀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한 3가지? 첫 번째 독특한 점은 교통사고는 뭐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해 차량, 피해 차량 나눠가지고 보상도 하고 협상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버스 사고는 그 가해자랑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가? 뭐 이런 건가? 그게 아니라 급정거, 급출발, 과속방지턱에서 점프하는 거, 그런 거. 이런 난폭운전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승객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좀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천안버스는 좀 유명해요. 여기다가 기사들 이렇게 스크랩. 지금 제 한의원에 치료받고 있는 그 버스 공제조합 쪽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 4명이 있는데 4명 맞아. 그분들이 다 승객이었어요. 아니 한 명은 오늘 합의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3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안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를 타다가 교통사고 나서 치료받고 계신 분이 현재 저희 한의원에만 3명이 있어요. 다른 한의원 외과 뭐 이런 데 다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천안버스 뭐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차들끼리 부딪히고 그러면은 뭐 가해가 됐든 피해가 됐든 어떻게든지 간에 피해자들도 그럴 수 있는 건데 뭐 각자 보험사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처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게 뭐 덜컹 해가지고서 다쳤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나? 또 버스 기사님이 좀 무섭기도 하고 뭐 무서운 사람이 진짜 운전하는 거 기사가 릭스크랩? 그렇게 좀 무서운 분들도 있는데 걷다 대고서 뭐 나 지금 버스 덜컹 해가지고 목 아파요 이렇게 기사님이 무섭지 않더라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승객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나만 좀 유난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아파도 뭐 내일이면 낫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테죠 아마도. 그러니까 버스 승객들은 이제 그 버스가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 아프거나 이랬을 때 그때 바로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아프면은 그제서야 뒤늦게 이제 사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참 곤란해요. 일단 내가 몇 번 버스를 탔는지 기억이 나가? 천안만 해도 노선이 다 비슷비슷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한의원에 오려고 한다면은 천안 전 지역에 있는 어지간한 버스는 다 타도 그냥 다 이 근처로 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오려면은
그 집 앞에 있는 아무 버스나 타도 다 일로 와. 그러니까 뭐 이거 오는데 버스 번호 뭐 기억하고 이러지 않죠. 근데 또 만약에 버스 번호가 기억이 났다 쳐요. 그거 몇 시차에 어떤 기사님인지 기억나요? 기사님 얼굴 봤어? 이게 뭐 버스 배차 간격이 뭐 5분, 7분 이런데 뭐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어느 동에 있는 몇 번째 뭐 정거장에 있는 거기서 서 있다가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런 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거기다 한 2, 3일 지났는데 그게 기억난다고? 아, 어렵지. 그래서 버스는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러니까 사고까지는 아니어도 뭐 덜컹, 급출발, 뭐 급브레이크,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어디가 아파. 그러면은 아, 이게 아픈가 망가 뭐 이러고서 뭐 고민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기사님한테 나 지금 하면서 뭐 삐끗해가지고 아픈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뭐 사고 접수해달라. 이렇게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사람들 많잖아요, 배. 그렇게 즉시 요청을 해야지 좀 나중에 그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유난 떨고서 사고 접수는 했다 쳐. 근데 사고 접수를 해가지고서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안 아파. 그 다음날 가도 안 아파. 아니, 계속 안 아프면 어떡하지? 그렇게 뭐 그 차 세워놓고서 뭐 유난 떨고서 뭐 접수해달라고 하고 아, 이게 유난 떨고 뭐 차 세우느라고 해가지고서 뭐 접수해달라고 하고 유난 떨고 이랬는데 나 혼자 아니, 안 아프면 치료 안 받으면 돼요. 그 사고 접수한다고 해가지고서 접수하자마자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님한테 무슨 불이익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때 안 하고서 미루면은 좀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나중에 다시 하려면은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차를 타고 가다가 난폭 운전 때문에 내가 아파 그러면은 좀만 아파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이제 물론 뭐 내가 좀 피해보고 내가 좀 손해보고 사는 게 그게 진정 뭐 베푸는 삶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긴 한데 근데 손해를 당하기 싫은 분들은 그렇게 해두시라는 얘기죠. 2. 시내버스 사고의 두 번째 이상한 점. 사고를 당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가해자가 보험 불러가지고서 사고 접수하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고 처리되는 거고 만약에 가해자가 자기 잘못은 없대느니 뭐 이러면은 뭐 진단서 끊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결하지. 그 가해자 한 명이 이상한 사람이어도 그래도 그냥 그 사람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버스는 장애물이 두 개예요. 이게 버스 사고의 특징인데 차량이 있으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죠.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운전자가 아니라 회사야. 버스 회사. 이건 물론 택시 공제하고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이제 개인 택시 공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해요. 버스 운전자와 버스 회사는 전부 다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사고가 나면은 일반인들이 보험료 할증이 붙는 것보다 회사는 할증이 더 많이 붙나 보지 아마도. 그리고 기사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할증료에 대해서 뭐 부담을 같이 뭐 나눠야 된다든지 해가지고서 좀 손해를 보는 게 있나 보죠. 어쨌건 경험상 그래요. 버스 기사님은 분명히 아니 내가 잘못했다가 내가 난폭 운전을 했어. 그러니까 난 잘못했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버스 회사가 갑자기 그 CCTV를 돌려봤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고가 날 리가 없다느니 뭐 그러고 있단 말이야. 내가 아프대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게 사고를 보통 크게 낸 게 아니라서 뭐 차를 터널에 지나가다가 우르륵 해가지고서 그 한쪽 벽면을 다 긁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창 밖에 해줘가지고서 뭐 날아다니고 승객들은 거기에 뭐 비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아니 잘못이 없대 자기는 운전자분이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다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대충 뭐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거기 그 차에 타고 있던 수많은 승객들이 여기저기 다친 것들이 보이는데 그때 걷다 대고서 뭐 다쳤을 리가 없대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일반인들보다 더 큰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뭐 기사님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고를 내면은 손해가 너무 커.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보험 접수까지가 좀 많이 길어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괜히 사고를 접수를 안 해가지고서 이따가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겨우 뭐 버스 알아내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사고 접수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버스 기사님이 됐든 회사가 됐든 일단 무조건 안 된대 배째래 뭐 이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버스 사고의 특징으로 돌아가서 아프면은 바로바로 사고 접수해달라고 해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힘들게 찾은 다음에 해봤자 장애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버스 회사와 버스 기사님이라는 장애물이 두 겹으로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신히 이제 지불보증을 받고 해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어요. 공제조합.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공제조합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뭐 사실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짓 하는 건 똑같긴 한데,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심하게 이상한 짓을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 공제조합 쪽에는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접수하기도 힘들고, 접수하려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어깃장 부리고 그래가지고 어쨌건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겨우겨우 치료 다 받고 그 다음에 뭐 합의해가지고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보상의 주체가 공제조합이야.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을 줄이겠다니 뭐 이딴 소리 하는 그런 데가 협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뭐 난폭 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 좀 지켜보다가 아프면은 그때 가서 사고 처리해달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바로 해야 돼요. 정리하면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천안에 있는 버스 공제조합,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처리를 해주는 곳, 그 버스 공제조합의 보상 담당자 중에 한 명이 지금도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을 줄이겠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협상할 때는 미리 알고 시작을 하세요. 또 한 가지는 버스 사고의 특징을 얘기했죠. 버스 사고는 무슨 버스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면은 장애물이 두 겹으로 있어가지고서 자꾸 방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상 뭐 치료를 받기 시작한 다음에 합의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악명 높은 공제조합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거니까 최대한 빨리 사고 접수는 해놓고 생각하세요. 그거 미루면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끝. 아, 아.